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의보감 네, MC 손민혁입니다. 명의보감. 저희 명의보감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의 뜨거운 사랑에 힘입어서 드디어 2019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정말 새해 인사드려야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8년 뜨거운 여름부터 시작해서 2019년 새해까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이 사랑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농민들의 행복한 100세 인생을 위해 시작된 건강 프로젝트 명의보감. 진짜 땀 흘리는 거 보이시죠? 폭염을 기록했던 여름의 첫 만남을 시작으로 수확의 기쁨을 함께 나눴던 가을을 거쳐 찬바람이 부는 겨울까지 농민들과 함께 해왔는데요. 그동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의들이 농민들의 건강을 위해 명의보감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명의보감은 2019년 기해년에도 더 많은 명의들과 함께 농촌 건강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농민들 모두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명의보감은 계속됩니다. 자, 2019년을 맞이해서 저희 명의보감이 드디어 신을 모셨습니다. 음악의 신 이상민 씨 아니죠? 그러면 개그의 신 우리 이경규 아니죠? 바로 통증의 신을 모셨습니다. 나이스! 내가 바로 통증의 신이다. 국내 통증 치료의 선구자, 오늘의 명의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김찬. 야, 드디어 원장님을 여기서 뵙게 되네요. 아, 감사합니다. 아, 진짜예요. 저는 빈말이 아니라 원장님 예전에 TV에서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 명의보감 언제 나오나 했는데 드디어 2019년 드디어 나오셨네요. 네, 아, 굉장히 바쁘시죠? 아유, 예, 저희 작가진들이 굉장히 공을 들였다고. 예. 예. 근데 원장님 이렇게 야외에 이렇게 나오신 거는 처음 아니세요? 네, 처음입니다. 어떠세요? 더 아주 공기도 맑고 아주 신선하고 좋습니다. 근데 많이 쉬우시죠 지금? 네, 많이 좋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원래 이제 머리도 많이 빠지고 그랬는데 네네네. 지금 머리 지금 모자를 쓰고 그래갖고 네. 아주 지금 머리도 따뜻하고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 패딩 좋지 않습니까? 아, 이거 아주 마음에 듭니다. 아주 마음에 들죠? 네. 근데 안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끝나고 반납해야 됩니다. 네. 예, 저도 이거 반납하거든요. 예, 하나 맞춰달라니까 죽어도 안 맞추시더라고요. 아유. 자, 어쨌든 그럼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오늘 원장님이 통증의 신이잖아요. 대한민국의 통증의 신하면 원장님이잖아요. 오늘 마을 우리 주민들에게 어떠한 주제로 오늘 강연을 해줄 건가요, 혹시? 예, 어느 날 갑자기 네. 감기 증상이 있으면서 네. 우리 몸에 격심한 통증이 동반되면서 발진이 피부에 나타나는 대상포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면역력이 약해진 사이 소리 소문 없이 찾아와 극심한 고통을 주는 대상포진. 대상포진의 고통을 피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두 사람이 찾은 마을은 차령산맥 끝자락 서운산에 둘러싸인 경기도 안성 인척골 마을입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저희 MBS 명의보감에서 나왔습니다. 그래도 옷 따뜻하게 입고 나오셨네요. 네. 아, 잘하신 겁니다. 예. 이렇게 추운 날씨에 다니실 적에는 머리를 따뜻하게 해야 돼요. 저처럼 이렇게. 그래서 여기 뒤에 모자가 있으시네. 이렇게 쓰고 다니세요. 괜찮아요. 그래요? 지금 그만 어디 불편하신 데는 없으시고요? 4시 10분에 일어나서 아유, 일찍 밥을 해 먹어요. 아유. 근데 그때 잠깐 어지러워요. 아. 잠깐. 그 낮에는 괜찮고. 그런 거는 이제 자세가 변할 적에 체위성 저혈압이라 그래요. 자세가 이렇게 앉았다가 일어나거나 이럴 적에 잠깐 어째 요 정도 하는 거는 큰 병이 아니니까 뭐 걱정 안 해도. 그때만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만 일어날 그러면. 때 그때만. 그리고 심장병이 있어가지고요. 아, 심장. 심장병이 아무것도 아닌데요, 아버님. 수술은 안 했어요.
놀라서 그래요. 저 아내를 잃은 지가 네. 어. 한 30년이 넘었어. 아유. 교통사고로. 그래서 올라가지고. 저 혼자 살고 계신데요. 심장이면 뭐 심장약 같은 거는 계속 드시고 계시겠네요. 심장이 계속 먹어요. 아, 그러세요? 선생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어르신? 41년. 41년생이면은 우리 원장님보다 이 나이로 78. 78. 어우. 저는 저하고 좀 비슷한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큰 형님 되시네. 제가 70살이거든요. 아, 나 이게 오늘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은 그냥 진짜 친구 같은 분위기 오늘 명예모가 뭐 네. 이따가 마을에 관해서 강연을 선생님이 하세요. 예, 건강에 대해서 오늘 뭐 대당포진도 있고. 식사들 여기서 하시면 돼요. 아, 그자 여기세요? 그러면은 예, 이따가 식사도 하시고 이제 선생님 또 강연도 해주시니까 예, 강연도 감사합니다. 네, 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어르신 감사합니다. 네, 이따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MBS 명의모감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굉장히 젊으실 것 같은데, 어머니. 뭘 정말? 제가 보기에는 원장님이 약간 더 오빠 같은 느낌이 약간 나긴 나는데, 약간 어머니 제가 연세 한번 맞춰볼까요? 네? 연세 한번 맞춰볼까요, 어머니? 맞춰보세요. 어머니 올해 연세는 62. 아, 한갑. 아니 틀렸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한번 68. 아니요. 아니요? 그럼 안 되는데? 뭘 안 돼요, 안 돼요. 더 그렇다고 안 그러면 돼요. 혹시 70이 넘으셨어요? 네. 아이고야. 77. 아이고, 또 큰일님이. 야, 지금 봤죠? 지금 감독님이 리액션 나오는 거. 저거 저렇게 리액션 안 하시는 분인데 진짜 77이요? 네. 야, 근데 77. 어머니 동안의 비결이 뭡니까? 저희가 좀 이건 좀 배워야 될 것 같아가지고 어머니 그런데 뭐 평상시에 시골서 뭐 농사 짓고 일하는 게 저긴데 뭐. 농사 짓고 일하시는데 이렇게 뭐 피부도 좋으시고 이렇게 너무 젊으신데. 저기 뭐 젊어서 애들 적에는 되게 저기 이뻤다 그랬죠? 들었지. 옛날 노인애들이 네. 결혼해도 화장 안 해도 되겠다고. 아, 그 지금도. 정도인데 그러지. 지금 많이 뭐 그래도 어머니 진짜 화장 아무것도 안 하신 거죠? 했어요 조금. 좀. 조금 했는데 워낙 내가 하얀 피부라. 오늘 명예모감 되게 화기애애하네요 오늘. 약간 동창형 같은 느낌도 나고요. 뭐 어디 불편하신 데는 없으시고요? 아프죠, 있지요. 어디? 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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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리가 아프시구나. 그리고 무릎 수술했는데 7년 됐어. 아, 7년? 양쪽 다. 아, 양쪽 다. 제일 중요한 게 식당 같은 데 가셔갖고 예. 양반다리하고 앉으시면 안 돼. 못 앉아요, 항상. 워낙에. 맞아. 그러니까 항상 의자 이런 데 앉아서 식사하셔야 돼. 그렇지. 집에서도 그렇게. 그런 거를 잘 안 지키면은 이제 여자 환자분들이 디스크 환자들도 다 치료를 해서 완치가 시켜놔도 김장철 끝나면 다 제거하고 쭈그리고 앉아서 막 일하고 막 이래갖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해주는 거 것도 이제. 그런 거 하시면 안 되고 테이블에 앉아서 의자에 앉아서 식사하셔야 된다고. 그렇게 해요, 집에서는. 그래야지 디스크가 재발이 잘 안 돼요. 더 악화가 안 되고. 어머님은 좀 잘하고 계시네요. 선생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걸 미리 다 실천하고 계시네요. 어머니는 진짜 100세까지 이 미모를 유지하실 것 같아요. 예. 몰라요. 나중에 다시 한번 명예 물론 당뇨 있고 뭐 혈압 있고 다 있는데. 저도 당뇨, 고혈압, 뭐 종합병원이에요. 저도 한. 저도 그래요? 네. 아니 동생들 만나신 거 아니에요? 악수 한번 하시죠. 원장님이 몸을 관리를 잘못하셨나요? 그러니까 환자 열심히 보느라고 그냥 관리도 못하고 그냥 환자 보느라고 그냥 다 망가졌어요. 오늘 딱 게스트 한 분 더 계시죠. 오늘 명희 선생님 한 분 더 계시죠. 약간 맞다. 그리고 어머니 오늘 너무나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따가 오후에 마을에 관해서 또 선생님이 그러게. 또 강연을 또 해주실 오신다고.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요, 어머니. 예, 이따 뵙겠습니다. 추워요. 손 추워다. 빨리 얼른 들어가세요, 어머니. 네. 원장님. 제발 같이 좀 가요, 원장님. 예, 왜 이렇게 알았습니다. 쿨하게 혼자 가세요? 알았습니다. 원장님은 진짜. 조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을 어르신 딱 만나보죠. 딱 증상에 대해서 딱 얘기하고 쿨하게 그냥 먼저 확 가시더라고요. 같이 좀 가요, 원장님. 오늘 제 파트너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 명예보감에서 왔어. 봤다고? 그래. 아이고, 멋있다. 야, 근데 집이 되게. 알았어. 울려. 계세요? 우와, 집. 우와. 멋있다. 우와, 집 진짜 예쁘다.
아름다운 곡선의 기와 지붕과 나뭇결을 그대로 살린 문까지 한옥의 미를 그대로 살린 집이네요. 어르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와, 집이 너무 이뻐가지고. 아이고. 예, 제 명의모감에서 나왔습니다. 요즘 의사 선생님이시고요. 예, 안녕하세요. 네네네네. 명의모감사상 가장 이쁜 집입니다. 예. 아. 저희가 농촌 진짜 전국 방방곡 다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이쁘게 뭐가 이뻐요? 아니, 어머니 미모만큼 너무나 이쁘세요. 다 내몬들로 한 거죠 우리가. 아, 리모델링 새로 하셨구나. 요랬던 집인데 다 이거 내몬들로 딱 한 거예요. 기와까지 다. 저는 지금 계속 집 보면서 감탄밖에 안 나옵니다. 선생님도 지금 오시면서 집 이쁘다고 무슨 대궐 같다고. 굉장히 예. 잘 꾸려 놓으셨네. 꾸면서. 그딸 오시면 뭐 집 좋다고 너 사진도 해서 찍으시고. 그거 아주 좋아요. 쳐보시는 낭만. 그러니까요. 어머니 뭐 이런 데서 좋은 데서 있으시니까 어머님 건강도 항상 좋으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지금 나이가 나이니만큼 그렇지 이제 뭐 특별하게 대단하시네. 대장포진이라는 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예. 그래요? 그 대장포진 알아보지진 않으시고? 네, 그런 건 없어요. 다행이시네. 그럼 어머님도 명예력이 굉장히 좋으신 거예요. 그렇죠? 예. 맞죠, 선생님? 맞습니다. 예, 머리 한번 쓰다듬어 주십시오. 잘했다고. 그러시구나. 제가 82에 지금 현재. 아이고야. 아니, 이 마을은 도대체 뭘 드시길래 물이 좋은 건가? 그러니까 어머니가 82이요? 저는 거짓말하고 이번에는 이제 원장님이 약간 또 오빠 느낌이 약간 있어가지고 약간 그랬는데 또 동생이시네요. 원래 원장님 나이가 이제 74이셔가지고 근데 정신이야 진짜. 74이 아니고 70. 70. 근데 웃긴 게 그래도 감사합니다. 아직 어리네. 한참 남았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야, 근데 이게 안성 이 말 진짜 너무 어르신들이 다 너무 동안이시라. 동안마을이라고 불러도 될 만큼 주민 모두가 동안이시네요. 다음에 만날 주민 역시 동안일지 기대되는데 빨리 가볼까요? 야, 저 뭐야? 저 가마솥 뭐 하는 거야? 저 가마솥밥 아니야? 가마솥밥? 우와! 야, 진짜 저는 이거 무슨 TV에서만 무슨 자료화면으로만 봤지 이렇게 두 눈으로 본 거는 진짜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예. 야, 지금 얘가 가마솥이 울고 있네요, 지금. 밥이 타고 있어요.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당에서 돌솥밥 이런 거는 많이 먹어봤는데 가마솥밥은 처음이에요. 어머니 가마솥밥은 더 맛있나요? 맛있죠? 이거 100명 먹어요, 이거 100명. 200명 올 때고 줘서. 아, 이게 하나에 100인분? 저 혼자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머니, 이 정도면. 드셔요. 맛있을 것 같아가지고. 아이고야. 근데 어머니 되게 정정하시네. 그래요? 소식적이 굉장히 미인이셨겠어요, 어머니. 나 환장하거든. 환장하거든.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아니, 근데 어머니, 제가 지금 마을 원장님이랑 이것저것 돌아다니는데 어머님들 제가 연세를 물어보면 전 깜짝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어머니 연세 제가 한번 마셔봐도 되나요? 네. 95! 이렇게, 거짓말을 하시 이렇게 던져놔야 돼. 그래야지만 저희가 듣는 거예요. 30년 후에 95. 자,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정확하시네요. 저기 동생은 내가 70입니다. 이제 화가 있으시네요. 네, 왜냐면은 이 다른 원장님보다 다 나이가 다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처음으로 이제 동생 만나시니까. 네, 아주 그냥 감기가 무량합니다. 근데 원장님 지금 잠시 후에 강연하셔야 되는데 강연 다 잊어버리시고 지금 오직 이거에만 지금 집중하시는 것 같은데. 이 시간만큼은 명희도 강연을 잊은 것 같은데요. 어머, 선 MC 정말 배고픈가 봐요. 이야. 진짜 너무 이쁜데 어머니? 우와. 이야, 이거 살아있는 것 봐. 우와, 밥이 타. 고소한 냄새 나는데? 탔어. 밑에는 살짝 탔네, 밑에는. 근데 괜찮은데 어머니? 이거 한번. 어이구야. 드려봐요? 이거 처음 드셔보시래요. 조금만. 처음 드셔보시래요. 뜨거. 더 먹어요. 하나 더 줘볼까? 한 번 주면 정 없으니까. 저는 진짜 거짓말 하나 말씀드릴게요. 밥이 정말 고소해요. 구수하지요, 타서. 아니에요. 정말로
식감이 살아있어요, 어머니. 밥만 먹어도 맛있네. 다른다고 했더니 밥이 탔네. 이야, 그러니까 어머니 왜 이렇게 뜸을 들이셨어요? 어머니 좀만 더 주시면 안 돼요? 드려야 돼요. 와, 어머니 드세요. 와, 돌솥밥보다는 더 맛있네 진짜. 그렇죠? 그렇죠, 맛있죠? 예. 어머니 그러면 이따 뵙겠습니다. 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어머니. 네, 또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진짜. 오전 내내 인척골 마을 주민들과 즐거운 만남을 가졌는데요. 마을 사람들의 푸근한 정에 몸도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이제 인척골 마을 주민들의 건강을 지킬 차례죠? 우리 어머니 아버님 다들 모이셨어요? 네. 식사 맛있게 하셨고요? 네. 아,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식사 정말로 맛있게 잘하신 것 같네요. 예. 저는 이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너무나 동안이세요. 도대체 그 장수의 비결이 전 도대체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먼 길 와주셔서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희 선생님을 어머님, 아버님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통증의학과 전문의 우리 김찬 선생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어머니, 아버님께 예,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통증의학과의 김찬입니다. 화재 경보기와 마찬가지로 통증이라는 거는 큰 질병이 발생한다는 걸 미리 알려주는 이 질병의 경보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증은 크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급성 통증하고 만성 통증. 급성 통증일 때 빨리 치료를 하게 되면은 만성 통증으로 안 넘어가면 병이 다 나버리는데 치료 시기를 늦추거나 또는 제대로 치료를 못 받아갖고 만성 통증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10년, 20년 만성 통증으로 평생을 고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극심한 통증과 더불어서 발진이 나타나는 통증의 제왕이라고 할 수 있는 대상포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 대상포진. 야, 선생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예. 근데 선생님,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오늘 아침 때부터 요거에 대해서 지금 이게 손톱을 키우시고 계시는데 제가 이제 얼굴 앞면에 통증이 아주 심한 환자들을 전문으로 네. 이 3차 신경통을 아주 많이 치료하고 있어요. 아, 예. 그건 방사선으로 엑스레이를 이렇게 씌우면서 네. 이 하기 때문에 엑스레이 이게 타서 이렇게 까맣게 변한 겁니다. 예. 이게 일종의 훈장 같은 그런 겁니다. 자, 박수 한번 주십시오. 예. 자, 그러면 우리 김찬 선생님의 오늘 명품 강연 지금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의 강연, 통증의 왕, 대상포진의 정체. 그래서 오늘의 주제인 이제 대상포진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말 그대로 대상, 띠 모양으로 포진, 발진이라는 거를 대상포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발진이 남과 동시에 통증이나 가려움증이 환자를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서 옛날에는 전부 50대 이상의 연세가 많으신 분들한테만 발생을 했는데 최근에는 면역력이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도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젊은 층에서도 많이 발생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포진의 원인은 뭐냐? 대상포진은 어렸을 때 대상포진은 수두 바이러스하고 똑같은 바이러스예요. 어렸을 때 수두를 앓고 난 다음에 수두가 신경 뿌리에 잠복해 있다가 우리 몸이 허약해졌을 적에 면역력이 떨어졌을 적에 그 수두 바이러스가 다시 활성화돼서 살아나서 그 신경을 막 공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신경이 분포하는 피부 분조를 따라서 대상, 띠 모양으로 이렇게 포진, 발진이 나타나는 거를 우리가 이제 대상포진의 원인이 되겠는데요. 대상포진은 신경뿌리에 숨어있던 수두 바이러스가 면역력이 약해진 틈을 타 염증을 일으키며 발생하는 질환인데요. 신경절을 따라 띠 모양의 수포가 일어나고 특히 면역력이 약한 고령층에서 발생 빈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통증도 어마어마한데요. 그래서 이제 대상포진이라 그러면 아주 통증이 아주 심한 게 아주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관절염이 있으시게 되면은 그것도 통증이 굉장히 심한 걸로 돼 있죠. 그다음에 수술을 하고 수술하게 되고 특히 이제 복부를 열고 하는 수술하게 되면은 누웠다가 일어나지도 못하고 마주 통증이 심해서 걷지도 잘 못하고 굉장히 심한데 그거보다 더 심한 거는 분만통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분만통이 아주 견디기 힘든 통증 중에 하나인데 이 대상포진은 그거보다도 통증이 더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 환자 중에서 이렇게 보면은 통증이 너무 심해갖고 보통 이제 여기가 대상포진 생겼다 그러면 이게 옷이 스치는 것 때문에 너무 괴로우니까 옷을 이러고 그냥 들고 오시거나 아니면 옷을 벗고 오세요. 아예 괴로워서 견디지 못해서. 그리고 일부 환자에서는 나 통증이 너무 심하니까 여기 피부이 분절 있는 데를 피부를 절개해달라 그래요. 자살하고 싶다. 그러니까 차라리 나 이렇게 못 살게 되니까 그 정도로 통증이 심한 게 이제 대상포진의 전형적인 증상이 되겠습니다. 저기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어머님 대상포진 겪으셨다 그랬잖아요. 그 출산의 그 고통보다 대상포진의 고통이 더 심하셨나요? 저는 그게 궁금한데. 그렇게 안 아프던데? 어머니는 그 정도로. 어머니는 되게 아파. 아 되게 아팠었어요. 따끔따끔해매 네. 막 괴로워 막 미쳐. 아 따가워. 그래요? 따가. 요 땀띠 마냥 오도로도로도록 나가지고 네. 막 따갑더라고 그냥. 따가워서 못 견디겠어. 오 진짜 분만의 고통보다 좀 더. 대단해요. 아 그래요? 엄청 대단해. 대상포진의 특징 중 하나가 강한 통증인데요. 캐나다의 맥길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그 통증이 분만통보다 높다고 합니다. 그러면요 안 아픈 경우는 그게 아닌가요? 대장포진이 안 아픈 경우. 대상포진이 아주 젊은 층에서는 발진이 났는데도 별로 뭐 통증이나 가려움증이 없이 가볍게 넘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면역력이 아주 전혀 안 떨어진 분들이죠. 젊은 분일수록 젊은 환자분일수록 이 증상이 약하게 가볍게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여기 허벅지 옆에가 이렇게 툭툭 빠리마냥 부르텄더라고요. 어느 날 이렇게 쭉 가면서 이렇게. 근데 시커멓스러워해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거 뭔 병인가 하고 이제 병원에 갔어요. 그랬는데 그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대상포진. 예, 그래서 하루 약을 몇 번을 먹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지어지는 대로. 그래서 그거 먹고는 괜찮았어요. 예, 그 대상포진은 90%가 신경 검사를 하게 되면 감각이 둔해져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검사를 해보시면 그건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예방 접종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걱정스러워. 그 뭐 예방 접종은 이제 대상포진이 그때 확실했다 그러면은 재발을 잘 안 하는 병이기 때문에 뭐 안 하시는 분도 한 반 정도 계시고 그래도 아 난 불안한데 또 생기면 나 아주 불안하니까 아니 난 저런 거 그래도 무서워가지고. 네, 나 예방 접종 할래 그래서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실제로 대상포진을 앓고 난 분들이 예방 접종을 하는 경우는 한 50% 돼요. 이제 우리가 이제 대상포진 환자분들이 저한테 이제 제가 이제 외래 이렇게 보다 보면 한 뭐 하루에 100명이 온다 그러면 90명 이상은 나 옛날에 대상포진을 앓았다 그래요, 전부. 그리고 이번에 그래서 지금 뭐 2번째다, 어떤 사람은 뭐 나 3번째다 이랬는데 이런 경우는 대상포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러면 내가 이제 질문을 해요, 환자분. 그때 발진 난 게 띠 모양으로 이렇게 났었어요? 그러면 되게 뭐, 2-3개 났어요. 대상포진 자체는 재발을 안 하는 병이기 때문에 옛날 게 아니든가 이번에가 아니든가 2개 다 아닌 거지. 자주 이렇게 뭐 이렇게 재발하는 거는 입술이라든지 항문 주위에 이렇게 자주 오는 건 단순포진이고 대상포진은 실제로는 재발을 잘 안 하는 병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 전번에도 알았어요. 이런 분들이 90%나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잘못 알고 어디에 뭐가 조금만 났다가 없어지면 다 대상포진을 앓고 났다고 생각을 잘못 알고 있는 환자분들이 아주 굉장히 많습니다. 90% 이상. 참을 수 없는 고통, 대상포진의 증상. 우리가 보통 대상포진 하게 되면은 일단 통증의 왕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빨리 이제 정확한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이 대상포진의 증상은 맨 처음에는 감기 몸살기가 좀 있어요. 두통도 있고 몸살기가 있고 있다가 한 3일이나 열흘 그 사이에 띠 모양으로
발진이 나요. 그 전에 통증이 있다가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통증이 이렇게 이제 발생을 하게 되면은 이게 도대체 왜 통증이 생기는 것까 맨 처음에는 잘 몰라요. 그러다가 한 3일이나 열흘 지나서 통증과 더불어서 발진이 나타나게 되면 아 이게 대상포진의 정구 증상이었구나 그러고 이제 이 대상포진이 발생한 거를 이제 의사도 그때 알게 되는 경우가 있고 또 환자분도 이제 그때 인지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대상포진은 3일에서 발진이 딱 생기면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발진이 점점 심해지면서 띠 모양으로 앞뒤로 쭉 심해지면서 물집으로 바뀌고 딱지가 앉으면서 완치가 되는 경우는 한 달을 전후해서 완치가 되면 치료가 끝나는데 이게 이제 급성 통증이에요. 그런데 이때까지 완치가 안 되고 한 달이 지나도 완치가 안 되고 대상포진 후 신용토로 넘어가면 이게 이제 만성통증, 아까 얘기한 만성통증입니다. 그렇게 되면 매년 또는 10년, 20년 대상포진으로 해서 병원으로 계속 다니는 아주 무서운 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빨리 받아갖고 대상포진이 신용통으로 안 넘어가게 하는 것이 아주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주로 어디에 많이 생기게 되냐면은 제일 많이 생기는 부위가 흉부, 흉추 부위의 50%. 그 다음에 경추 부위, 목, 팔. 그 다음에 안면부, 얼굴. 그 다음에 요치부, 허리, 다리. 이렇게 그래서 각각 15%가 이렇게 발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얼굴 부위에 대상포진이 오게 되면은 처음에는 바로 발진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미리 뭐 두통이 있거나 뭐 이렇게 아픈 증상이 먼저 나타났다가 한 3일이나 열흘이 지나서 대상포진의 발진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럴 적에는 머리 쪽에 났을 적에는 발진이 나기 전에는 아, 이 환자는 뭐 뇌종양이나 또는 무슨 이 두통, 편두통이나 이런 걸로 오인을 하게 돼요. 그래서 MRI도 찍어보고 뭐 다 해도 원인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병인가 그러면 한 며칠 있다가 발진이 나면 아, 이게 대상포진의 정구 증상이었구나. 그래서 오진을 그때까지는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경추 부위에 나타나게 되면은 목이라든지 어깨, 팔 계속 아파요. 맨 처음에 발진이 나기 전에. 그러면 아, 이 환자는 어느 병원에 이렇게 가서 보면은 목 디스크라고 이제 오진을 해갖고 MRI를 찍어보면 목 디스크는 없는데 계속 아파요. 그래서 도대체 왜 아플까? 그럼 이제 나중에 발진이 나게 되면은 그때 대상포진의 정구 증상인 걸 알게 되고, 그 다음에 흉추에 이렇게 통증이 있고 이럴 적에는 뭐 늑간신경통이라든지 심장이 안 좋은 줄 알고 심장 검사 이런 걸 막 하게 돼요. 그 다음에 허리나 다리로 이렇게 아프게 되면은 아, 이 환자분은 허리 디스크나 디스크로 이제 잘못 오인해갖고 MRI 찍어봤는데 정상이야.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제 발진이 나면 그때 아, 대상포진의 정구 증상으로 아팠구나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대상포진이 어느 부위에 난 게 제일 위험해요? 아 맞다 그거 궁금해. 우리가 이제 보통 어디 부위에 나더라도 빨리 치료를 받는 게 이제 중요한 거지만 주로 우리 뇌 속에 대상포진이 침범하게 되면 환자분들이 제일 걱정이 많이 되는 질병들이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뇌의 안면신경, 7번째 뇌신경을 침범하게 되면은 귀뒤나 귀 속이 아프다가 발진이 나면서 안면마비가 와서 입이 돌아버려. 그럼 뭐 안면마비가 오면 그냥 굉장히 환자분들 놀라갖고 그냥 우시고 뭐 난리가 나세요. 그러니까 뇌 속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거 안면마비도 올 수 있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또 귀에 이명도 들릴 수 있고 또 눈신경, 안신경을 침범을 하게 되면은 각막염, 무슨 뭐 포도막염, 심한 경우에는 그냥 시력도 소실이 돼요. 그러니까 뇌 속으로 침범하는 것들이 환자분한테는 제일 위험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대상포진은 신체의 다양한 부위에서 발병하는데요. 가슴과 등 부분에 발생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얼굴 그리고 목과 다리 순입니다. 주요 발생 부위에 수포가 보인다면 대상포진이 의심되니 주의해 주세요. 대상포진 치료에도 골든타임이 있다.
우리가 이제 그 대상포진은 이제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어떤 것도 다 마찬가지지만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대상포진의 치료를 빨리 할수록 효과가 굉장히 좋고 대상포진 신경통으로 안 넘어가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골든타임이 72시간, 3일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발병을 하자마자 바로 병원 찾아가서 대상포진에 대한 항바이러스 약물 투여와 더불어서 신경뿌리 치료를 해야 됩니다. 요게 이제 예를 들어서 신경뿌리 치료라는 거는 목에 디스크가 있으면 목 쪽에 신경뿌리 치료를 이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허리에 대상포진이 됐으면 허리에서 신경뿌리 치료를 같이 병행을 빨리 할수록 대상포진이 신경통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포진이라는 것은 골든타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근데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시기에는 대상포진이라는 게 증상을 잘 모른다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디스크인 줄 알고 MRI도 찍었는데 나중에 발진을 해야지만 대상포진인 줄 알고 그런 말씀해 주셨는데 그 대상포진의 초기 증상, 그러니까 골든타임을 알려면은 도대체 증상이 어떤 건지 저는 그게 굉장히 좀 궁금하거든요. 대상포진이기 때문에 일단은 누구나 다른 대부분은 감기 몸살기가 있어요. 두통도 있고 근육통도 있고 이러다가 어느 피부 분절을 따라서 예를 들면 팔이면 팔 이렇게 이상 감각이 있으면서 따끔따끔하고 가려움 증상이 나타나요. 그러다가 며칠 있다가 발진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목 디스크다. 그러면은 이 물론 감각이 둔해질 수는 있지만은 아주 목 디스크가 심한 경우에는 감각이 둔해질 수 있지만은 실제로 이렇게 가려움 증상 같은 건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대상포진인 경우는 이상한 감각이 나타나요. 이상 감각이 있으면서 찌릿찌릿하다가 물론 목 디스크 일적에도 찌릿찌릿하다 할 수 있지만 뭐 가려움 증상이 나타나든지 이런 증상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자세하게 이렇게 환자분의 그 표현을 하시는 거를 들으면은 대상포진의 전구 증상인 거를 쉽게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대상포진의 그 초기에 뭐 다 그 꼭 병원 아니라 집에서라도 뭐 대책으로 뭐 이렇게 뭐 약을 만들어서라든가 아니면 손을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집에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72시간 골든타임에는 항바이러스 약을 지금 댁에서 만질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빨리 오셔갖고 신경뿌리 치료와 더불어서 항바이러스 약을 먹는 약으로 복용하시든 정맥주사로 하시든 그 둘 중에 하나를 하시면서 신경뿌리 치료를 하는 게 제일 후유증으로 안 넘어가는 아주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댁에서 뭐 이렇게 통증을 너무 괴롭다 그러면 뭐 약국 가서 일단은 병원에 오시기 전에 진통제 같은 거 드시는 것도 뭐 그거는 뭐 좋은 방법이 됩니다. 예. 그렇지만 일단은 빨리 와서 항바이러스 약을 복용하거나 정맥주사를 맞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오시는데 뭐 갑자기 밤에 이렇게 발진이 나타나고 병원에 갈 수가 없다 그러면 물론 응급실을 가는 방법도 있지만 또 그렇게가 안 되는 경우에는 뭐 약국에서 진통제를 해서 일단 통증을 줄이는 방법도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대상포진이 발병하면 골든타임 72시간 안에 항바이러스 약물을 투여받고 약을 처방받아 완치될 때까지 복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치료를 했는데도 운이 나빠갖고 뭐 제대로 초기에 시기를 놓쳤거나 적절한 치료를 못 받아서 대상포진 후 식용통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아주 고생을 많이 하세요. 뭐 10년, 20년 전국병원을 다니다가 안 돼서 이렇게 오시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대상포진으로 식용통으로는 면역력이 약한 환자분들, 예를 들어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다든지 또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대상포진 후 신경통으로 넘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더 적극적인 신경치료를 조기에 빨리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치료를 해서도 이게 반응이 좀 없을 적에는 우리가 고주파 이런 것을 그래서 열로 신경을 지져버리는 게 있어요. 또 그것도 해서도 안 되는 경우는 척추 전기 자극술이라 해서 우리 척수에다가 신경 코드를 꽂아갖고 자극을 줘서 통증을 줄이는 이런 것까지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통증이 아주 굉장히 심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이제 안 넘어가는 게 조기 치료에서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뇌신경을 침범했다 그렇게 되면은 뇌신경 중에서도 이제 안면신경을 침범하게 되면은 귀뒤나 귀 속이 아프다가 며칠이 지나면서 발진이 나타나고 입이 돌아가요. 안면 마비가 와. 그런 거를 우리가 헌트시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런 안면 마비가 오는 경우도 있고, 또 뇌신경 중에서도 또 청신경을 침범을 하게 되면은 이상한, 이게 귀에서 소리가 막 나는 이명도 올 수가 있고, 또 눈으로 침범해서 눈 안신경을 침범한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뭐 강막염, 뭐 이런 거와 더 강막염, 또 그다음에 이제 포도막염 이런 거와 더불어서 아주 심한 경우는 실명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다음에는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척수염이라든지 또는 소대변 보는 신경을 침범을 해갖고 소대변 보는 데에 장애가 온다든지, 또는 대상포진은 90% 이상이 전부 감각신경을 침범해서 손상 주는 거기 때문에 뭐 통증이나 가려움증이 나타나는 질환인데, 아주 일부 환자한테서는 운동신경을 침범을 해갖고 팔다리에 마비가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대상포진은 일단 발생을 했다 그러면 빨리 초기에 빨리 병원을 방문하셔갖고 조기에 항바이러스 약과 더불어서 이 신경뿌리 치료를 빨리 병행을 해서 신경통으로 안 넘어가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발병 부위에 따라 위험한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는 대상포진은 신경통이나 이명, 실명 등 합병증이 오기 전 초기 치료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저기 대장포진 앓고 났는데요. 저 그 주사를 맞아야 돼요? 예방 주사를? 그러니까 예방 주사를 맞는 거는 대개 이제 대상포진 발생 안 하신 분들이 50대 이상에서 맞는 것이 지금 원칙으로 돼 있어요. 그러지만 아주 드물게는 1000명 중에 한두 명은 재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대상포진의 예방접종을 하시는 분들이 한 반 정도는 돼요. 그럼 그 주사를 맞아야 완전하다고요? 맞으면은 다시 재발할 확률이 훨씬 줄어드는데, 이제 뒤에서도 또 이제 나오겠지만 대상포진이라든지 뭐 독감 예방접종이라든지 이런 예방접종들은 100%가 예방접종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독감 예방접종을 맞으셨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감기가 안 들리는 게 아니에요. 대상포진은 예방접종을 맞으면 50%가 예방접종을 맞은 분들은 50%가 예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많은 대상포진 환자분들이 이렇게 오시면은 난 예방접종 맞았는데 지금 대상포진에 걸렸어요. 이런 분들이 한 반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예방접종을 맞는다 그래서 다 100%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치료를 적절한 시기를 놓치거나, 그러니까 적절한 치료를 못 받아서 대상포진이 신경통으로 넘어가면 그게 제일 문제예요. 그러니까 후유증 중에서. 그러니까 조기에 빠른 치료를 해갖고 대상포진이 신경통으로 넘어가는 거를 예방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건데, 만일에 대상포진 신경통에 넘어갔다 그러면 이제 뭐 빨리 신경치료하고 약물치료, 또 아주 약물치료도 통증을 빨리 줄여줘야 되기 때문에 뭐 마약성 진통제를 써서라도 대상포진 신경통 치료를 빨리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자, 그러면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우리 선생님의 강연을 얼마나 잘 들었는지 지금부터 제가 OX 퀴즈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드릴게요. 자, 어릴 적 수두에 안 걸렸던 사람은 대상포진에 걸리지 않는다. 맞으면 O, 틀리면 X라고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자, O라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O라고 생각하시는 분. 어머니는 X, 아버지는 다 O. 아, 정답은 어떻게 되죠? 수두에 안 걸렸던 분들은 대상포진에 걸릴 수가 없어요. 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거는 다분은 걸릴 수가 없는데, 폐결핵도 우리가 결핵도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지나가는 경우가 있듯이 수두도 자기가 모르게 지나가 버린 경우가
대상포진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환자분들은 이제 난 걸릴 적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나는 수두에 걸린 적도 없는데 나는 대상포진이 왜 걸렸어요? 이렇게 질문을 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런 경우는 자기도 모르게 앓고 지나간 경우가 되겠습니다. 우리 어머님들 굉장히 지금 강연을 굉장히 잘 듣고 계신 거예요. 정답을 맞히셨어요. 제가 아까 어머니 잠깐 조는 거 봤거든요. 유 얘기할 때 약간 조셔가지고 어머니 혼자 그 X를 드셨는데 어머니 약간 조셨어요. 아니요. 우리 어머니 혼자 X 드셔가지고. 자, 다음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정답을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두는 한 번 걸리고 나면은 안 걸리는데 자, 대상포진은 다시 재발할 수 있다. 맞다고 생각하시면 손 한번 들어주세요. 아니다. 손 내리고 계시고. 대상포진은 재발할 수 있다 하신 분 손. 오, 다 재발하지 않는다. 그래요. 자, 선생님. 네, 맞습니다. 네. 재발을 거의 안 하는 대표적인 질환 중에 하나가 대상포진이에요. 그렇지만 아주 드물게 1000명 중에 한두 명은 재발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네. 하지만 거의 재발하지 않는다. 않는다. 그게 정답이에요. 네. 어머니도 다 알려주셨어요. 제가 아까 봤거든요. 어머니 이 얘기할 때는 안 주무셨거든요. 자, 세 번째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상포진도 수두처럼 전염이 된다. 대상포진 전염이 된다. 자, 전염이 안 돼. 전염이 안 된다. 그럼 손 내리시고 안 되고 또 우리 어머님들. 자, 우리 어머님 안 되고 어머님 생각은 안 된다고? 지금 약간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약간 어머님들이 아니, 그래요? 그래요? 그럴까요? 선생님 정답은 뭡니까? 대상포진 자체는 전염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영유아 특히 어린애들하고 같이 있게 되면은 수두 바이러스하고 같은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수두는 전염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 완치가 될 때까지는 같이 있는 게 안 좋습니다. 네. 야, 근데 어머님들 진짜 강연을 잘 들으시고 계셨네요. 예. 안 졸았잖아요. 저는 살짝 솔직히 처음 문제는 정답을 저도 틀렸어요. 살짝 그때 살짝 졸았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어머님들 100점 만점에 거의 100점 맞으셨어요. 예. 제가 보기에는 어머님도 대상포진 절대 안 걸리실 것 같아요. 네. 안 걸려요.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수두에 걸린 적이 없는 사람은 발병 원인인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상포진이 발병하지 않습니다. 대상포진은 재발 확률이 거의 없지만 면역 능력이 저하되면 재발할 수 있으니 주의해 주세요. 대상포진은 수두 바이러스가 원인입니다. 발병 환자들 주변에 영유아가 있다면 위생 관리에 철저히 주의해 주세요. 대상포진 최대의 적, 면역력 높이기. 대상포진은 언제 발생을 하느냐? 우리 몸이 면역력이 떨어져서 몸이 쇠약할 때 발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면역력을 안 떨어지게 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충분한 휴식을 통해 갖고 과로와 스트레스를 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상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게 되면은 그 자체로 인해서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기가 그 좋아하는 이 취미생활 이런 거를 통해서 면역력이 떨어지는 것을 감소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너무 또 과식을 하게 되면은 뭐 살도 찌고 여러 가지 면역력이 떨어지게 돼요. 그다음에 또 너무 소식 다이어트들 젊은 사람들 한다고 해서 너무 하면서 영양실조가 돼도 우리 면역력이 떨어져요. 대상포진에 이제 면역력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뭐가 있느냐면은 우리가 이제 뭐 과음을 한다든지 또는 담배, 흡연을 한다든지 또는 요새 뭐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미세먼지 이런 것들 자체도 면역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이 대신대로 피하는 게 좋고 우리가 면역력을 또 증강시키는 대표적인 음식을 소개를 하면은 뭐 이제 홍삼이 대표적으로 좀 좋은 걸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무슨 버섯이라든지 마늘 또는 뭐 고구마 이런 것들도 이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한 요인이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약해진 몸의 발병에 극심한 통증과 후유증을 남기는 대상포진. 면역력 증가를 통한 예방과 발병 시 초기 치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강연 절대 잊지 마세요. 자,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강연 잘 들으셨어요? 네. 이제 절대로 대상포진에 안 걸리시겠죠? 네. 대상포진에 약간 의심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병원 바로 그렇죠. 72시간 안에 골든타임 시간 안에 병원 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일단 대상포진이라는 거는 일단 안 걸리게 예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예방 접종 일단 하시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면역력을 떨어지지 않게 아까 말씀드린 무슨 뭐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이 균형 잡힌 식단 그다음에 유산소 운동 이 이제 미세먼지라든지 또는 과음 또 흡연 이런 거를 삼가하시는 게 물론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그래도 운이 나빠서 대상포진에 걸렸다 그러면 바로 72시간 안에 병원을 찾아서 골든타임 안에 빨리 치료를 받아서 대상포진 신경토로 안 넘어가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시 수고하셨습니다. 아, 예. 고생하셨습니다, 선생님. 네. 선생님한테 좋은 말씀 다 듣고 이렇게 보니까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좋아요. 원장님이 그 대상포진에 대해서 설명을 너무 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을 어르신들도 오늘 계기로 해서 대상포진은 절대로 걸리지 말고 대장포진이 참 무서운 거요. 너무 따갑고 아프니까 조심하세요.